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내용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아유,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죠? 용어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해 보이고.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정책자금, 그중에서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일반 경영 안정자금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해 주신 안내 자료랑 서식들, 이걸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게 정책자금이라는 게 종류가 워낙 많고요. 또 자금마다 대상이나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용어 자체도 좀 낯설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첫 단추를 잘 꿰는 마음으로 사업하시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거, 이 일반 경영 안정자금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조건은 어떤지, 이거 좀 명확히 알아두시면 괜한 혼란은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일반 경영 안정자금, 이거 정확히 어떤 자금인가요? 목적이랄까? 쉽게 말하면요.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인건비나 재료 사는 돈, 가게 월세 같은 거요. 꾸준히 나가는 돈들. 소상공인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게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 목표죠. 안정적인 운영이랑 성장 발판. 그렇군요. 특히 제가 자료 보면서 좀 괜찮다 싶었던 게 업령 무관 이 점이었어요. 이거 이제 막 사업 시작한 분들한텐 진짜 좋은 소식 아닌가요? 보통은 실적 없으면 대출 어렵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든 오래 하셨든 관계없이 소상공인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 자금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덜어주려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몇 가지 기준을 딱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 수예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 그리고 그 외 대부분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하고요. 근로자 수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된 사업의 연 매출액, 이게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업종마다 다른데 그 제공해 주신 자료, 부침 2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부침 2번 확인. 물론 뭐라고 하죠?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같은 일부 업종은 아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부침 4번, 융자 제외 업종 목록 확인은 필수고요. 네, 근로자 수, 매출액, 그리고 제외 업종 확인. 이 세 가지가 기본이네요. 그럼 지원 조건은 어떤가요? 한도라던가 금리, 갚는 기간 같은 거요. 대출 한도는요, 기업당 연간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7천이요. 네, 그리고 대출 기간은 총 5년이고요. 근데 여기서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에요. 2년 동안은 원금 부담이 없군요. 그 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 부담이 없으니까 자금 운용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죠. 금리는 분기별로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0.6%포인트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이 기준금리는 정부가 정하는 거라 보통 시중금리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분기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건 기억해 두셔야 해요. 금리 우대 같은 것도 있나요?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으니까. 네,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또 제로페이 가맹점 같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0.4%포인트까지 금리를 더 낮춰줘요. 오,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상환 방식은요. 그 2년 거치 기간 끝나면 남은 3년 동안 원금의 70%를 3개월마다 똑같이 나눠 갚고요. 3개월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0%는 5년 만기 때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행인 건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겨서 미리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이건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착한 임대인도 신청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이건 이제 상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 코로나 시기 포함해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소상공인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좀 깎아주신 분들. 그런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상생 협력에 대한 보상 같은 거죠. 아하, 그런 의미군요. 그럼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같은 거 복잡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ols.semas.or.kr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 자가진단서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요즘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걸 활용하면 사업자 등록증명이나 부가세 관련 서류들 이런 걸 일일이 뗄 필요 없이 그냥 간편하게 연동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훨씬 편해졌죠? 오, 마이데이터로 간편 제출.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 듣기로는 신청 전에 미리 좀 가능성을 알아볼 수도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그 크레딧노트 같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협력 플랫폼들이 있어요. 거길 통하면 국세청 데이터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예상 한도나 금리는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걸 무료로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 무료로요? 네. 물론 실제 심사 결과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복잡하게 서류 준비하기 전에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죠. 괜히 이상한 컨설팅에 의존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확인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오늘 일반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이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일반 경영 안정자금 외에도요, 재해 피해를 입었거나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또 장애인 기업이나 청년 고용 많이 하는 기업 등을 위한 특별 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제조업 소공인에게 특화된 성장 기반 자금, 이건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이랑 목적에 맞는 자금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이 자금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책 자금, 이제 조금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사업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자금이 뭘까?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이나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 이걸 미리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설명이 그 첫걸음을 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그 자료 부침 7번에 연락처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나 정책자금 사이트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